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BYD는 중국 NEV 시장에서 35%의 마켓시어로 1위를 하면서 작년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도 BMW, 벤츠, 르노를 제치고 10위가 되었습니다.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헝가리, 멕시코,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 건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YD 급성장 요인에는 단기간에 개발한 신차 라인업, 빠른 기간에 350만 대로 증가한 생산 능력,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가격 할인 주도권과 이를 지휘하는 자수성가한 카리스마 CEO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팽창 경영은 해외 시장 공략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비켜가지 못했던 팽창 노선의 후유증, BYD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오늘은 BYD의 성장 내용과 함께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GM과 포드는 타 브랜드를 흡수하는 전략으로 임하다 09년에 도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토요타는 비오너 사장이 3대에 걸친 확장 강행으로 리먼 사태 후 품질 문제와 함께 57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치욕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닛산의 카를로스 곤 전임 회장은 2010년에 16년 경영 목표로 닛산 파워 88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쉐어 8%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408만 대의 판매 실적을 720만 대로 확대하는 경영 목표였습니다. 혼다도 12년에 이또라는 사장이 16년 600만 대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 전략은 초기 신상품 투입과 신공장 건설 등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시장 판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닛산은 적자 상태로 혼다 사륜차의 영업이익률은 1%대로 떨어지면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인원 삭감 등 가혹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최근 투에서는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추락했습니다. BYD의 팽창 가속도는 중국에서 한때 현대속도라 불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BYD에게도 품질 관리, 운송 관리, 가격 전략, 해외 시장 개척 등에서의 경험 부족과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BYD의 급성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초스피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에는 매우 짧은 기간에 폭넓은 차량 라인업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BYD의 신상품 개발 스피드는 17년부터 23년까지 시장에 출시된 신모델 수에서 알 수 있으며 중국 로컬 브랜드나 레거시 업체를 압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한 점입니다. 20년에 60만 대 정도였던 BYD의 생산 능력은 23년 350만 대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테슬라의 생산 능력 235만 대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인 상품 및 가격 운영 전략에 있습니다. 주력 판매 차종을 20만 위안 이상의 테슬라 가격 영역대가 아니라 가솔린 차 판매가 가장 많은 10만에서 20만 위안대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집중 론칭했다는 점입니다. 23년 초 테슬라가 중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가격 인하를 단행했을 때 BYD는 가솔린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동일 가격임을 알리는 소위 유전 동가 전략을 구사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견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YD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6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가솔린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1월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가솔린 차보다 싸게 파는 소위 전비 유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이 가솔린 차 가격보다 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 진 플러스의 가격을 20% 할인하여 79,800 위안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가격은 동급 경쟁 차종인 폭스바겐 라비다 대비 34% 싸고 닛산 실피 대비 27% 싼 가격입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가격 인하 전쟁으로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다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닛산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BYD의 영업이익률은 판매 대수 증대 효과로 작년 매분기 증가했습니다. BYD의 작년 1, 3
3분기간 영업이익률은 5.4%로 테슬라의 23년 영업이익률 9.2%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차이를 고려하면 그런 대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레거시 업체 중 유일하게 전기차 수익을 발표하고 있는 포드의 전기차 부문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80%와 비교하면 굉장히 우수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YD는 왜 이토록 가성비가 뛰어난 차를 만들면서도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미국 생산인 경우 68%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BYD는 이것보다 많은 75%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소위 수직 통합 전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레가시 업체의 경우 부품 생산은 공급 업체에 맡기고 설계와 조립에 집중하는 피라미드형 통합 구조이다 보니 조달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수직 통합 전략은 비용 절감과 품질 및 성능 향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CTB, 셀-투-바디 기술, 기가프레스를 활용한 바디 조립 방식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 통합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 조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매출이 떨어지면 한 번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하여 BYD는 각 부분을 재편해 자회사로 만들어 왔습니다. 스위스 금융회사 UBS 보고서는 BYD 셀과 테슬라 모델 3, 폭스바겐 ID3의 분해 검증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기본으로 BYD의 제조 코스트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BYD는 지금 중국 시장의 성장 한계, 해외 시장 공략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해외 시장에서 보완하기 위하여 BYD는 올해 해외 판매 목표를 작년 24만 대 대비 67% 증가한 40만 대로 매우 공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태국, 브라질, 이스라엘, 호주 등에서 전기차 판매 1위지만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습니다. BYD가 판매 대수를 늘리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멕시코로 우회하는 전략으로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시장은 21년 말 한 개 차종으로 노르웨이에 진출한 이후 지금은 5개의 차종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8개 국가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유럽 판매는 15,703대로 상해 기차 MG 판매 대수의 6.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충분하지 않은 판매망 구축,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 우선인 가격 포지션으로 높은 판매 목표 설정이라는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BYD의 문제의 출발점은 왕전복 CEO의 높은 목표 설정과 그 누구도 노라고 말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 경영 자세라고 보입니다. 그는 25년 중국 시장 NEV 판매 비중이 중국 정부가 내건 목표보다도 많은 50%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서 경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과는 달리 딜러망 체제로 차를 판매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더 좋고 차량 성능이 좋고 가성비가 좋으면 브랜드 문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좌뇌 중심의 맹신으로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직 경영이 아직 부족한 입장에서 카리스마 경영, 푸시 경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저는 30년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작년 수출된 많은 BYD 차가 팔리지 못하여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영업 역사가 짧다 보니 조직, 인력 확보, 프로세스 구축 미흡으로 운송 중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PDI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찌그러짐이나 긁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판매 네트워크 등 자기 실력보다 한참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닛산은 신흥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미국 시장에서 만회하려다 $4,000 이상의 판매 인센티브를 사용하면서 닛산 브랜드는 망가졌고 적자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도 공격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장 부분과 판매 부분은 무조건 생산해야 하고 판매해야 했습니다. 그
그 결과 엘라바마 공장과 그 주변에 넘쳐나는 재고차로 미국 법인은 적자에 빠져 몇 년을 고생했고 중국에서는 공장 매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BYD는 올해 들어 독일에서 15%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지만 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선정한 전략이 제 길로 들어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를 늦춰 좌우를 살펴보면 BYD의 대응 카드는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20만 대 규모로 건설 중인 헝가리 공장 효과는 브랜드 전략을 잘 세우게 되면 토요타, 현대차처럼 유럽에서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르노, 테슬라보다 먼저 2만 유로 이하의 소형 엔트리 모델을 투입하게 되면 시장 선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 누구도 왕 회장에게 속도를 늦춰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폭스바겐 경영자는 V12기통으로 최고의 성능을 확보한 페이톤이면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었지만 고객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처절한 실패를 했습니다. BYD의 진정한 위기는 기술 혁신, 생산 혁신의 성공 경험을 판매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왕전복 회장의 고집에 있다고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빈터건 회장과 오버랩이 되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